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충청과 경기, 경상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단시간에 내린 비로 시장과 학교, 주택이 침수되고 옹벽이 무너져서 주민이 대피한 곳도 있었는데요.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고요. 전동차까지 멈춰서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까지 발생했다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위기경보를 2단계로 가동하고 각 지자체의 가용 인력과 시설을 모두 활용해서 호우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 지시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국지성 폭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특히 야행성 기습 폭우가 기승이에요. 예상이 참 어려워서 대비가 안 됩니다. 전남 지역에도 내일 새벽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폭우가 예보되었을 땐 먼저 누전 차단기를 점검하시고 가스 사용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막힌 배수로 없는지 확인하시고 담장이나 기둥에 균열이 있는지도 살펴야겠습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이라면 대피 장소를 미리 숙지해 두셔야겠고요. 응급약품이나 식수 미리 준비하시고 비상 연락망 갖추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도 삼가시고요.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 전선 근처로 통행도 삼가하셔야겠고 운전하고 있을 때는 저단 기어로 운전해서 빠르게 침수 지역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맨홀 주변을 걷거나 주차하는 일 절대 하지 않으셔야겠고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 대피하셔서 피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정부가 여수세계 박람회장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까지 일시 상환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사회 반발하고 있는데 잠시 후 지역사회 이야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순천시 국립의대 설립 관련해서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을 놓고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전남도가 주관한 공모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정부에 신청하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전남도는 순천시 입장은 그 공모를 인정하는 정부 장관들의 발언 취지와 배치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순천시는 지난 16일 전남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남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과 상관없이 순천대와 함께 의대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 신청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전남도가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정부 추천 용역과 관계없이 순천대가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이 같은 발표에 전남도는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전남도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순천시, 순천대가 독자적으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난 3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은 물론이고 최근 국회에서 전남도의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순천시는 용역 착수 보고에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의 답변 일부만 발췌해서 마치 전남도가 순천대의 단독 신청을 인정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어떤 말을 했길래 서로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법무법인은 전남도가 정부 추천대학을 위한 공모 용역 컨소시엄이거든요. 예. 소속 변호사는 지난 8일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린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순천대가 이번 절차에 용역 절차에 불참했다가 별도로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고 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이처럼 전남도와 순천 지역 간의 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공방이 수개월째 지속 강화되면서 순천대의 도 주관 공모 불참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립의대 설립 방식이 다음 달 도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다음 달 초 중순에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용역기관은 도민들에게 의대 설립 방식 등을 물을 계획인데요. 전남도는 용역기관에 제시한 과학지시서의 설립 방식과 관련해 그간 추진해온 단독 의대를 명시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기관은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에 의대를 설립하는 단독 의대 방식 또는 순천대와 목포대 각각 캠퍼스 형태 등으로 의대를 설립하는 공동 의대 방식 등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여론조사에 앞서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등 세 차례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후에 한 차례 공청회를 더 연 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가 설립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주 행사장을 엑스포장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했었는데 결국 기존 계획대로 진모지구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는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주 행사장을 변경하지 않고 진모지구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모지구가 비가 오고 그럴 때 상당히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배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행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기명 시장이 저번 기자간담회에서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의 그 변경을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기반 시설이 충분하고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박람회장이 주 행사장으로 적합하다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자 돌산 지역민들을 비롯해 여러 군데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산 진모지구는 주 행사장 공사가 또 이미 또 진행 중이거든요. 또 규모나 교통, 사후 활용성 등을 감안해 기존 안대로 가는 것으로 여수시는 결정을 한 겁니다. 박람회장은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어 주 행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고요. 다만 진모지구에 주 행사장을 마련을 하되 박람회장에서도 여러 행사를 분산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 세계선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모지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여곡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잘 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여수에서 정리해 볼 텐데요. 최근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여론조사가 지난 17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이 여론조사 자체만으로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여수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여론 분석 차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진보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여수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설문조사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근무 노동자들이 평일에 쉬는 것은 개인적인 휴식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휴식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진보당은 노동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라도 월 2회 보장되기를 바랄 뿐이고 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주말에 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발전이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검토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은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과 가족 간의 시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로 여수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여수시는 현재까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는 각 지자체들마다 다른 정책 결정을 하고 있어서 자체 참고용으로 여론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차원의 휴업일 평일 전환 움직임이 일면서 대구랄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로 전환을 했는데 여수도 아마 그 일환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잠시 후에 민원 해결사 통해서도 시민들의 의견들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정부가 2012년에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당시 투자했던 선투자금 3,600억 원을 2025년 내년까지 일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공공활용 시민연대 박계성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혜석입니다. 정부의 일시 상환 요구가 여수광해 항만공사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처음 나온 건지 나온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용역 착수 보고회는 6월 2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이후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시점보다는 이제 기재부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죠. 그러게요. 예, 당초에 이제 이 여수 박람회장을 이제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예, 그 2025년까지 그 상환키로 되어 있는 정부 선투자금을 이게 이제 항공사로 이관하면서 이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어떤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한 이후에 예. 다시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요. 그 당시에는 예. 예. 갑자기 지금 이제 항공사 다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기재부가 선투자금 3,600억을 내년에 일시 회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서 내년 예산안에다가 세입 예산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뭐 압박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만약에 3,600억 원을 갑자기 다 상환해라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600억을 갚으라는 얘기는 예. 이제 박람회장에 대한 재투자할 여력을 그냥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박람회장이 이제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데 예. 이 지금 3,600억을 바로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항공사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항공사가 박람회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이 이게 박람회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활성화시켜서 수익이 남으면 그때 이렇게 이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여수 그 박람회장에 대한 이제 그 단기, 중기, 장기 지금 마스터 플랜 용역 20억짜리가 이제 가동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용역은 단순하게 이렇게 청사진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비나 민자나 또는 공공기관들이 이 박람회 재개발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등 이런 이제 인허가 방안까지 모든 걸 다 제시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 마스터 플랜 용역이 끝나면서 이제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박람회장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시점인데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온들 이제 3,600억 빚을 지는 항만공사가 된다면 정작 이런 일들을 주도를 해나가야 될 항만공사가 이제 재정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위축이 또 되겠죠. 예. 네, 많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기재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느닷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날벼락 같은 소리인데요. 아마 지금 이제 뭐 그전까지는 지금 기재부가 뭐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여력이 없어지면서 뭐 경기 침체와 이제 대기업들 이런 세금 감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이 세수를 채우는 측면에서 지금 이 박람회장의 어떤 이 선투자금 이거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 박람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희생양을 삼고 있는 것이다. 네. 지역사회에서도 뭐 그러니까 3,600억 알았다 선투자금 그거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아니 좀 이거 돌아가게끔 한 다음에 좀 천천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한 번에 내라는 것이냐 뭐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계속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게 이 세계 박람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어떤 국가의 사업을 한 것이고, 그 국가의 사업을 했는데,
그 국가가 그 사업을 통해서 유무형의 어떤 개체 성과를 누렸는데 금전적 적자만 지역에다가 완전히 이게 떠넘긴 거거든요. 이제 그 3천 지금 5천억 정도에서 지금 일부를 갖고 지금 3,600억이 남은 건데 예. 국가가 이런 국가 행사를 하고 선투자금이 어떤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결손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 부채로 이걸 전환을 해가지고 이 부채로 전환해서 이걸 부채를 가져가기 위해서 박람회장을 매각하고 청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그 정부가 이 사후 활용을 제대로 해라. 이 돈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걸 상환이 아니라 재출자해라. 그래서 수익을 내게 해서 3,600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3조 6천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네. 뭐 국회의원 포함해서 지역의 또 여러 또 시민단체들 함께해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 후에 뭐 기재부와 입장을 좀 나눈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전달만 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기재부가 좀 이렇게 정치권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기재부가 일시 상환 요구를 멈출 때까지는 저희도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종 정부 청사에 있는 기재부를 항의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회원들뿐이 아니라 시민 항의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기재부로 쫓아 올라갈 계획입니다. 예, 뭐 지역 시민단체들은 뭐 시민단체대로 혹은 지역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으세요? 네, 뭐 두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박람회장은 사실은 여수만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람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발휘되고 그것이 어떤 남해안의 어떤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이 되고 마이스 거점이 되고 이러면 이것이 전남 동북권하고 전남 발전 전체를 선도하는 어떤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네. 도지사님이나 또 이 전남 동북권의 어떤 정치권 전체, 지자체장 이런 분들도 다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공공개발연대가 바라고 있는 세계박람회장 활성화에 또 플랜도 있을 것 같아서 기왕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론 이제 기재부와의 상황이 좀 우선입니다만 플랜 네네. 어떻게 좀 갖고 계시는지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박람회장 같이 KTX 역하고 뭐 제주로 가는 여객 터미널 이런 데들이 걸어서 연결되고 공항도 20분 거리에 있고 이런 육해공이 다 연결되는 어떤 이런 요지가 사실은 드뭅니다. 예. 예, 그리고 박람회처럼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 전남에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런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스 수요가 지금 학회 등이 계속 여수를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00석 이상의 컨벤션이었기 때문에 2,000, 3,000 이상 되는 대형 학회는 하고 싶어도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컨벤션 시설과 그다음에 여수역과 스카이타워 뒤쪽의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 같은 걸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미래 수요를 당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람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잠재력은 뭐 캐나다 밴쿠버나 뭐 우리가 보는 싱가포르의 마나베이 샌즈나 이런 곳과 버금가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항만공사가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여력을 투자하고 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세계박람회 공공활용시민연대 박계성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MBC의 최영지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취재하고 계신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자 거리 곳곳에 현수막 참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거는 현수막이 뭐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기도 하는데, 뭐 선거, 명절 이럴 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지역의 현수막 대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예요.
네,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뉴스로 나오진 않았고요. 예. 지금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지역의 한 광고 회사인데 업체인데 한 국회의원 후보였던 A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업체는 국회의원 후보니까 나중에 돈을 주겠거니 하고 거리 현수막을 제작도 하고 걸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거리 곳곳에 걸렸거든요. 예. 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후보 당선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게 됩니다. 선거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적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지출이 입증이 되면 선관위가 선거 비용의 전부 그리고 일부 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후보자가 지출한 내역을 전부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이 있고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일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도 선관위에게 회계장부를 제출을 했고 그 금액의 일부를 보전을 받게 됩니다. 예. 참고로 현수막도 이 선관위가 보전하는 선거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항목에 들어가요. 네, 항목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이 후보자가 선관위에게 돈을 받았는데 현수막 업체에게 그러면 금액을 줬냐? 안 줬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선관위로부터 금액들은 다 받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다 받았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부탁했을 때는 정치 자금이 부족해서 당사자 간 합의하에 대금 납부를 전제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예. 선거가 다 끝나고 선거 비용까지 보전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것은 그럼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받았는데 안 줬으면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피해자인 업체 관계자와 연락을 해보니까요. 오랫동안 해당 선거사무소와 씨름을 한 것 같았습니다. 후보자나 담당자들 전화 잘 안 받고요. 막상 따지러 가면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내밀거나 그러는 식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예. 천으로 만든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명백하게 현수막에 대한 통상 거래 단가가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제작하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전 과정이 단가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 업체 측은 1,000만 원 이상의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 장에 가로 10m, 세로 0.8m를 선관위는 96,00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런 사이즈로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80개 넘게 이 업체가 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걸 만들고 그걸 게시해주고 뭐 철거하는 것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그 전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여기에서 저기로 현수막을 이동하는 것도 그리고 또 걸고 철거하는 인건비까지 모두 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예. 업체 측은 피해자가 우리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현수막의 경우에는 신원이 보장되는 후보자 의 현수막이다 보니까 여러 그렇죠. 곳에서 일단 좀 해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슷한 업체들도 못 받는다는 건데 하하. 이건 업체 측의 주장이지만 추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피해 업체 측도 정말 고민 끝에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문제가 된 곳에서 대금 집행을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취재가 시작됐고 해당 국회의원 회계 담당자에게 돈을 안 줬냐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 네, 안 줬다. 후보, 당시 후보. 예. 후보자 회계 담당자에게 일단 물어봤는데 네. 돈을 안 준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는데요. 업체 관계자와 신의로 맺은 계약인데 업체 관계자가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 과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과한 처사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하고 다음 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신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나 보죠? 아니면 이맘때쯤이면은 주는 게 신의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돌려드렸다고 하니까는 이제라도 다행이긴 한데 이제 받은 것도 문제이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까지 우려가 되는 시점이어서 취재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살펴볼 것이 그 선관위에서도 아니 우리는 각 후보 캠프에게 선거 보전 비용 다 줬다. 근데 그쪽이 문제다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정책의 허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선거 비용이라고 하면 선거사무소가 선거를 위해 돈을 쓰면 그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을 해서 선관위가 그 영수증을 확인한 뒤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올해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보게 되는데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명쾌한데 만약에
선거사무소가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서, 견적서 등과 같은 비용 청구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쓰지 않고도 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선관위에게 지원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선거 당시엔 정치자금이 모자랄 수 있는 후보들에게는 좋은 제도겠지만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겠다 약속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선관위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선관위의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뉴스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최양지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에서 브리핑에서 다뤘던 여수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예고해드린 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거 자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 8일 여수시는 여수 시민소통광장 패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이 현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정해진 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형식의 설문조사였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이에 당사자와의 이 합의를 거칠 경우 이를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일면서 지역의 마트 노동자들과 정치인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시민들이야말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또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일단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에 총 1,750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이 응답자 중 2%, 31명이 모르겠다고 답했고요. 45%인 784명은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응답자 중 53%, 936명이 휴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반이니까 주말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처럼 일요일 휴무에 동의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53%가 네. 일요일 휴무에 지금처럼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 시민분들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의견 또 들어보셨어요? 네, 먼저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은 이 평일보다 주말에 마트를 더 자주 이용하는데 격주로 휴무일이 있다 보니 주말에 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이유가 컸습니다. 특히 30, 40대 직장인의 경우요. 평일 전화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마트를 찾기도 하는데 휴무일에는 여수에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 순천이나 광양 등 쇼핑몰로 가게 된다면서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 평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평일에 쉬는 걸로 지금 요즘 바뀐다 하던데. 평일이 더 낫지 않을까요? 휴일이. 여수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다 순천으로 어디로 다 빠져요. 근데 여수 경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게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요. 애들 데리고 특히나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24시간 집에서 보통 못 있어요. 그럼 마트라도 가자 그러면 평일에는 그러지만은 주말에는 이제 쉬니까 그러면은 애들 그냥 그 돈으로 과자 하나 더 사주고 더 대기업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 여수 사람을 쓰잖아요. 일자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중에 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일요일은 우리도 주중에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말에 뭐 일이 있어서 오면은 뭐 올 일이 더 많은데 주말에 잠겨져 갖고 있으면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또 잠겨져 있고 하니까. 예, 이번 설문조사처럼 지금처럼 일요일에 2번 쉬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시민 일단 과반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변경을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시민은요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설문조사에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되면 시민들이 혼동이 올 수 있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요일을 정할 건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 법에서 정했듯이요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
시민들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얘기 들어보시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매장에 쉬는 날, 정해진 날에 어차피 지금 패턴대로 되어 있는데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 근데 바꾸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왜 설문하는지, 왜 필요한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미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에 쉬는 걸로 되어 있고 격주로 쉬겠다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는 있나?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또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또 이것도 관광시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관광객들도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이걸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왜 옮겨야 되는지 굳이 약간 이런 마트 근로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나? 소비자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로자 입장들이 조금 더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의 평일 전환을 놓고요. 주말에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휴무 보장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한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비자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의 노래 송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소식입니다. 비 많이 와요. 네, 어제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경기도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일단 이건 점심쯤까지 기준인데요. 누적 강수량은 파주 634mm, 연천 499, 철원 383, 서울 노원구 203, 충남 당진도 171mm였고요. 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오전 10시 기준 평택 현덕면이 88.5, 화성 향남 65.5mm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극한호우였습니다. 그러게요. 오후 1시를 기해서는 수도권 경기 전역에 호우특보가, 또 수도권 하천 10곳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고요. 경기 지역 22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뭐 뉴스 보니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차들이 잠긴 채로 그 도로를 말이에요. 가는 모습들이 와,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진짜. 네, 뭐 주택 침수, 도로 통제 피해가 또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기 안성시 고삼저수지의 낚시터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실종됐고요. 배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은 대피를 했고 나머지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흙탕물과 또 높아지는 수위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주에서는 노동자 6명이 컨테이너에 고립됐다가 구조가 됐고요. 또 비가 집중된 충남 당진에서도 남원천 제방이 붕괴돼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과 학교, 주택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뭐 이 외에 200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요. 지하철은 경원선과 경부선, 중부 내륙선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침수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 건데 비 도대체 언제까지 온답니까? 네, 우선 오늘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피해도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전북에 150mm 이상, 강원, 충청, 호남, 영남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토요일에 다시 한번 이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장맛비가 다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네, 현재 한반도에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매우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하반기쯤에는 올해 첫 태풍이 한반도 근처를 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뒤에 산둥반도를 거쳐서 북한 위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또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아주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될 거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계속 예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남 지역의 예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전남 지역에는 내일과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우선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네. 특히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시간당 최고 30mm의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 피해 상황, 태풍 전망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정인의 장마 듣고 오겠습니다. 보내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 보내줄게 우리랑 울타리 밖에 나를 떠나면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널 붙잡을 수가 없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이번 주 이 노래 정인의 장마 먼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 주간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정보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행사, 여행, 맛집, 부동산 등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정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뉴스. 이메일로 배송받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시간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구독을 하시고요. 오늘도 한 주간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떤 소식들 들어있었습니까? 네, 먼저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태아를 포함해서 가정의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만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광양시의 조치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이거 혜택이 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농협 하나로마트 자주 가시죠. 5% 할인되고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영화 예매 2,000원 할인, 학원 7% 할인, 카페 및 베이커리 전문점 5% 할인, 거기다가 가맹점은 최대 20% 추가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양 지역에 두 자녀 이상 두신 분들 중에 막내가 이제 뭐 18세 이하까지 확장됐으니까요. 네. 성인이 안 된 막내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순천 세계 유산 축전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순천에서는 지금 2024 세계 유산 축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인 서남사와 세계 자연유산인 순천 갯벌을 알리기 위한 축제고요. 7월 15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9월 15일까지 2달간 길게 이어집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스탬프 투어를 기획했다고 하네요. 스탬프 투어 뭐 장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으면 뭐 선물 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뭔가 목표가 생기면은 뭔가 이거는 좀 뭐 안 하려고 했던 것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남사와 순천 갯벌, 송광사, 나간읍성 등을 다 돌아서 스탬프를 싹 다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스탬프 투어를 지금 당장 떠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순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왕 가시는 거 지정 장소 관광하시고 스탬프 받고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순천시 소재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 세계유산축전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과 여수시청 육상팀이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특히 남자부 포환 던지기에서 정희루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 또한 전복 소비 감소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 또 7월 27일 다음 주 토요일에 해양공원에서 여수 낭만 버스킹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알찬 소식들이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local.com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구독 신청하는 거겠죠. 무료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월, 수, 금 8시에 이메일로 직접 뉴스레터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 두 번째 골라오셨습니까? 네, 다자녀 행복카드 혜택과 관련해서 이석훈 씨가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든 노래인데 뭐 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주기 너무 예쁜 가사입니다. 행복한 다자녀 가정들을 위해서 이석훈의 너였구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였구나 내가 꿈꿔온 사랑 예쁘기도 하지 너의 모습 작은 숨결까지도 한없이 아름다운 나만의 꽃 지켜줄게 널 위해 살아갈게 너 만난 것만으로 그 어떤 행복도 비교 못해 감사해 날 닮은 널 보는 게 날 닮아가 너를 안으며 이렇게 약속할게 어떤 아픔이 와도 내가 널 지킬게 하루하루 간직할게 너를
간직할게 너를.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